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공제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직도 끝이 안 났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즉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갖다가 할인해 주면은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쉬운 제도처럼 보이지만은 또 의외로 숨어 있는 또 그런 복병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착한 임대인 세공제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 3, 동법 시행령 96조의 3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착한 임대인 세공제라는 이 타이틀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임대료를 갖다가 할인을 해주면은 착한 사람이고 임대료를 그대로 받으면은 나쁜 임대인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도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라.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50만 원으로 이제 할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할인액의 50%를 세금으로 돌려줄게, 국가가 돌려줄게, 이렇게 해서 임대인한테 25만 원을 돌려준다, 이 제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임대인이 세금 신고를 할 때 거기에서 이 25만 원을 갖다가 빼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임차인이 너무 힘드니까 국가와 임대인이 절반씩 50%씩 희생을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월세를 깎아준다, 이런 제도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2020년 1년 동안에 임대료를 할인한 금액이 만약에 6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50%가 이제 300만 원 아닙니까? 이 300만 원을 개인이라면은 다음 해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하겠죠. 법인이라면은 다음 달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겠죠. 거기에서 이 300만 원을 세액 공제로 바로 빼줄 수 있다, 이런 제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적용 기간인데요.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즉 6개월 동안만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6월 30일 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끝나지 않았죠, 그죠? 계속 그 확장이 되다 보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21년 6월 30일까지, 즉 1년 6개월 동안 법을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달에 또다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2021년 12월 31일까지, 즉 2년 동안 이 제도를 연장을 해주자. 이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아직까지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2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법을 또 개정을 하는데요. 원칙은 말이죠. 임대인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할인을 하면은 할인액의 50%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지금 시스템인데요. 이걸 70%까지 돌려주겠다,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대인한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이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만 적용을 받고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초가 되는 그런 개인 사업자라면은 적용을 받을 수가, 그 사람은 이제 50%죠. 이제 원래 50%니까 그 사람은 50%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이하인 그런 개인 사업자라면은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인하하는 임대료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20년도 1년 동안에는 무조건 50%를 이제 세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를 아예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공제를 안 해주는 그런 경우는요,
요 두 가지 경우만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개인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를 할 때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추계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세액공제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무신고, 그리고 기한 후 신고, 그렇죠. 신고 기한 이내에 제때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당히 이게 세금 절세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임대료를 할인한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요건이 이제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임대인, 그렇죠. 상가 주인이죠. 임대인 요건. 그리고 해당 물건 상가 요건. 세 번째는 이제 임차인 요건.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임대인부터 보면요. 자, 임대인은 말할 것도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라든가 기타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라면 소득세법,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어떤 법에 따라서 하든지 간에 무조건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다 열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법인도 가능하고요. 법인 임대인도 가능하고 개인 임대인도 다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요. 자, 임대료 재인상 금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자, 요 1년 동안에 원래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할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할인액의 절반을 갖다가 이제 세액공제를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 내렸다가 다시 120만 원을 올렸다.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년 동안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원래 100만 원 받던 걸 갖다가 50만 원으로 인하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90만 원을 올린 경우 이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이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90만 원 됐다면 이제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50%니까 5만 원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고요. 100만 원을 초과해서 다시 인상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사후관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6개월 동안에, 즉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갖다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렸다. 그러면 이제 추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세액공제 받았던 걸 추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받던 임대료에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릴 때는 원래 임대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상가입니다. 두 번째 상가 요건을 보시면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일반적인 상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가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당 물건이고요. 오피스텔은요. 주거용은 안 됩니다. 주거용은 안 되고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갖다가 빌려주고 있다. 그러면 가능하고요. 주택은 말할 것도 없이 안 됩니다. 자영업자, 임차인이 자영업자일 때 이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은 자 일단 상가,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임차인 요건인데요. 임차인 요건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하든 소득세법, 법인세법 어떤 법에 따라서 하든지 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사업자고 임차인도 사업자 이 경우에 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게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건데요. 자, 이 법에서는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인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2020년 2월 1일 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 달 있다가 100만 원 받던 걸 50만 원으로 할인을 합니다.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세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인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2020년 1월 31일 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계약하고 새로 입주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럼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죠.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인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을 갖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후에 신규로 받아들인 임차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경우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요건 중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법에 따른 소기업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일 것. 자, 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업종별 매출액 이하가 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법에 따른 소기업 플러스 업종별 이 매출 이하, 그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만약에 음식점이라면은 그죠? 10억 이하입니다. 매출이 연 매출이 10억을 초과하면은 안 됩니다. 누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요 기준 매출을 초과해버리면은 이 제도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요건은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 소상공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제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확인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역시 임차인이 발급받아야 되고 이 확인서를 갖다가 임대인한테 주고 임대인은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본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그 소상공인이라는 증명은 여기에서 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발급받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할 건데요. 반드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동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서 신청을 할 때 이걸 갖다가 묻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이 동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하면은 나중에 신분증은 물론이고 아주 복잡한 7가지나 되는 그죠? 많은 서류를 갖다가 임차인이 직접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다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걸 피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동의 버튼에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신분증만 폰으로 찍든 뭐 스캔으로 스캔을 하든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발급을 편하게 하시려면은 여기에 꼭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 요건이 또 있습니다. 자, 요 법이 있죠. 여기에 보면요. 업종별로 임차인의 근로자 수를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건설, 운수업은요. 임차인이 근로자를 갖다가 10명 미만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명까지죠. 9명까지 고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 10명 고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제도는 이제 세액공제는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기타 업종은 이제 5명 미만이니까 이제 4명까지 직원을 임차인이 둘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임차인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행성, 도박 관련되는 이런 소프트를 갖다가 이제 제조한다. 그런 업종은 이제 안 되고요. 금융업,
그렇죠. 돈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은 또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겠다. 부동산업도 안 해주겠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중개업 또는 관리업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당연히 국가 돈으로 이제 월세 내니까 해줄 필요 없고, 교육업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요건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 요건 중에서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국세기본법 2조 20호에 있는 요러요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되면은 이거는 제도를 세액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건데요. 가장 쉬운 거는 개인 사업자라면 대표자, 법인이라면 최대 주주가 있겠죠. 배우자, 그죠?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가 임차인이다.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마찬가지로 안 되고요. 직계비속 아들, 딸 당연히 안 되고요. 임원 사용인 관계 안 되고요. 주주 출자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거는 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으면은 이제 법인이라면은 이제 법인세 신고할 거고, 개인이라면은 이제 소득세를 종소세 5월달에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서류를 갖다가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인하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인하하기 전에 원래 맺었던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 확약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임대료를 할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식은 없고요,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자, 그래서 월세 100만 원 받던 걸 50만 원으로 언제부터 할인한다, 이런 내용을 적으시고 임대인 사인하고 임차인 사인하고 그런 자유로운 양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임대인도 사업자고 임차인도 사업자니까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월세를 갖다가 이제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이체 내역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이 발급받아서 임대인한테 주고 임대인이 이런 서류를 전부 챙겨서 3월달, 5월달 신고할 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최저한세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한세. 그래서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저한세를 적용 안 받으면 좋은 겁니다.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도 없이.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특별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20%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지만은 어쨌든 최저한세는 해당 없고 농어촌 특별세는 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2월 공제 당연히 가능하고요. 2020년 발생분은 5년, 2020년 이후 발생분은 10년까지 이제 2월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상으로 이제 이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다 했고요. 제가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이 제도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100만 원 받던 걸 50만 원으로 할인하면은 국가와 임대인이 절반씩 희생을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월세를 낮춰주자, 그런 좋은 취지인데, 만약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짜고 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갑니다. 가서 야, 임차인아, 월세 100만 원을 우리 50만 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꾸미자. 그래서 너가 월세 줄 때 50만 원을 통장으로 이체하고 50만 원은 나한테 조용히 현금으로 갖다 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5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 비용 처리하고, 너 50만 원을 갖다가 나한테 현금을 준 요거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안 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요 50만 원에 상당하는 이 비용을 공제받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죠?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라면은 비용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세금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걸 내가 25만 원을 갖다가 지금 이 사람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50만 원, 그죠? 할인액 50만 원에 50%를 갖다가 정부가 지금 세금 혜택을 주잖아요. 그럼 25만 원을 갖다가 이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로 준다는 거죠. 10만 원을 주면서 이 10만 원 가지고, 그죠? 1년이면 120만 원 아닙니까? 120만 원 받고 이거 비용 처리 못해서 너가 세금 내는 거 그게 120만 원보다 더 낮으면은 당연히 임차인은 오케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서 국가를 속여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짝짝꿍이 해가지고 국세, 세금을 갖다가 탈세를 하는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과정을 갖다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국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뭐 전체 1%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앞으로도 보완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설명은 다 마쳤습니다만은 요 뒤에 바로 아까 소상공인 확인서 있잖아요. 그 확인서 발급받는 걸 갖다가 바로 이어서 제가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